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김승관의 양봉 투어로 또 인사드리게 되는 김승관 가이드. 이제 멘토가 아닌 가이드의 입장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조금 더 쉽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더 설레고 좋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나는 여행을 가기 전에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아, 내가 아무리 좋은 여행, 그리고 좋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 정말 좋은 온천 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뭐 아니면 뭐 미국에 정말 좋은 뭐 라스베가스에 가든지 뭐 뉴욕을 가는 그런 신나는 여행을 갈 때 항상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여행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만큼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행이랑 많이 겹친다고 생각을 해요. 여행을 간다. 여행을 갈 때 우리가 어때요? 조금은 험난한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조금은 고난의 여행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라든지 우리가 원하고 있는 장소에 갔을 때 뭔가 좀 이룬 것 같은 희열을 느끼고, 우리가 눈도 호강하고 맛집도 가고 하면서 정말 심적으로 좀 이렇게 편안하잖아요. 힐링도 되고. 그렇게 주식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꿀맛 주식에서 이어서 또 양봉 투어. 양봉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꿀맛 주식에서 꿀벌들이 또 양봉에서 또 이렇게 자라듯이, 그래서 또 양봉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이제 양봉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붉은색 캔들이죠. 빨간 캔들. 수익을 또 뜻하는 또 캔들이기 때문에 저 김승관 가이드와 함께 우리 양봉 투어를 통해서 이번에 신나는 한 달간의 수익 여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본의 아니게 또 오늘 시장이 또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아마도 오늘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대부분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셨는데, 이제 이 힘듦은 포기 수준의 힘듦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주식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너무 빠져서 힘들다였는데, 오늘 하락은 어때요? 이제 좀 크게 나오면서 자포자기의 심정이 나오는, 그만큼 이제 포기하는 기분이 들 만큼 힘든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뒤로 갈수록 아무래도 김승관의 양봉 투어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한 달간 저 김승관 가이드와 함께 신나는 수익 여행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다시 제가 오늘 시황 투어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주식 가이드로 한번 활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영상을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날 이제 제가 공항에서 좀 촬영을 했었는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저를 쳐다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저는 용기를 내서 또 촬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저 영상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할 멘트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자,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만큼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서, 솔직히 좀 시장도 안 좋고 보기 싫잖아요. 그만큼 제가 오늘은 도대체 이 시장, 여러분들 궁금하시는 내용은 딱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도대체 지금 바닥이 어디야? 언제 내가 주식을 사야 될 거야? 이거는 또 가이드인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지 않으면은 또 설명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은, 오늘은 특히나 또 시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황 투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황을 좀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뭘 해야 되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행을 가기 전에 뭘 준비해요? 뭐 배낭을 싼다든지 아니면 지도를 본다든지 아니면 맛집을 검색한다든지, 그러니까 뭔가를 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첫 코너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걸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양봉 투어의 첫 그 프로그램은 뭐가 돼야 될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일 기초 강의를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 저게 뭐야? 왜 저걸 하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캔들 기초 강의입니다. 캔들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나 캔들 다 아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기초, 즉 여행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마음가짐도 좀 새로 잡고, 그리고 배낭을 싼다라는 기분으로 한 번 더 우리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 짐 점검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그러니까 캔들이라고 하면 다들 나 이거 아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캔들을 어떤 캔들이 중요한 캔들이고, 여러분들이 이 캔들이 사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투자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막상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라고 했을 때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캔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 주는 시간, 차트에서 어떤 캔들을 봐야 되는지, 또 가이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이드가 역할이 뭐예요? 우리 또 이렇게 여행 가고 그러면 가이드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거는 중요하니까 꼭 보세요. 이건 안 보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해드리잖아요. 그렇게 제가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캔들에 어떤 걸 좀 주목하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지 오늘 캔들 강의 직접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어땠어요? 굉장히 많이 안 좋았죠. 그래서 시황 투어, 그러니까 이 시황 투어라는 건 뭐냐면은 오늘 있었던 일, 그러니까 시황이죠. 시장. 오늘 시장을 약간 시티 투어처럼 버스에 여러분들이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광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은 관광버스에 탑승을 하셔서 저 김승관 가이드 따라오시면서 오늘은 이렇게 시장이 흘러갔으니까 이 포인트를 조금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라고 제가 가이드한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항상 그렇잖아요.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시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가면서 이 시황 투어를 안내하는 김승관 가이드가 한번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거는 차트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차트 좀 볼게요. 지금 코스피 차트를 좀 보면은 오늘 2.4%가 하락이 나왔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4%, 딱 정확하게 4%가 빠졌습니다. 자, 코스닥이 오늘 굉장히 좀 낙폭이 컸는데, 지금 오늘 시장이 최악이었던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연휴 전에 어땠어요? 연휴 전에 연휴만 끝나면은 시장이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6일이었습니다. 달력상 6일이었는데 6거래일 동안 우리가 시장이 휴장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열리지 않았고 미국장과 아시아 증시는 열렸어요. 근데 막상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단 말이죠. 셧다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셧다운이 멈추고 재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은 좀 어느 정도 환호하는 흐름이었었고, 또 막상 또 지난주에 우리가 상승이 나왔을 때 휴장이었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시장을 피하고 상승을 피하고 하락은 어때요? 그대로 또 받는 흐름이다 보니까 좀 억울한 그런 장세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분명히 그래요. 지난주에 상승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가졌으면은 이 상승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을 더 쓰셨던 분들도 나왔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지난주에 오히려 나왔으면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바닥이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먼저 만나는 게 낫다라는 게
어떤 얘기인지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냐라고 했을 때 지금 좀 안 좋은 시그널은 뭐였냐면은 자, 오늘 같은 장에서 자, 여기 앞전에 있는 지지라인 있죠, 그죠? 자, 요지 앞전에 지지라인 2480포인트 지지라인을 회복을 하지 못했어요. 그 얘기는 이 자리를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사실은 미국 증시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좀 올려놨어야 되는 구간이었거든요. 이 구간대는. 왜? 그러면은 이 구간대까지 좀 올려놓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바닥을 만들어가면서 좀 지지가 나왔으면은 기술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나쁘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때요? 오늘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제 뭐 악재, 미국 국채 금리가 4.8을 넘어서면서 시장 공포의 분위기로 나왔고 그러면서 좀 급락이 좀 크게 떨어졌어요. 근데 이 급락 자체를 봤을 때 2.4% 급락이면은 굉장히 하락폭이 작은 폭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크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궁금한 건 저는 이 시티 투어, 시황 투어를 지금 여러분들 탑승하고 있는 이 관광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거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바닥이 어딘가요, 멘토님? 멘토님 저 죽겠어요. 네, 멘토님 저 죽겠습니다. 도대체 이 시장의 바닥은 어딘가요? 라고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시황 투어의 주제는 시장의 바닥은 어딘가로 감히 제가 시장의 바닥은 이쯤 되지 않을까요? 라고 조금 이제 위험한 지수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왜 위험한 지수 분석이냐? 지수라는 건 사실 맞춘다, 예측한다라는 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확실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구간대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하락이 크고 낙폭이 컸을 때 여러분들의 할 수 있는 선택은 뭐예요? 저는 오히려 정말 오늘 같은 날에 뭐 선수들이야. 오늘 같은 시장에 야 나는 공포에 담아야겠다 하면서 쇼핑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아마 10명 중에 한두 분 정도. 그죠? 10명 중에 한두 분 정도는 아 오늘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큰 하락을 이제 줍줍이라고 하죠. 요즘 이제 또 이제 젊은 친구들은 또 줍줍이라는 표현을 죽는다 그래가지고 또 줍줍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 줍줍의 기회로 삼아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근데 그거는 10분 중에 한두 분이실 것 같아요. 왜? 거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현금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하락을 그냥 때려 맞은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 공포감에 던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같은 날에 물량을 던지면은 또 바닥에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 물량을 내가 공포감에 그냥 주가가 많이 빠지고 가격이 많이 빠진다라는 이유만으로 자 오늘 코스닥은 4%가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자, 올 들어서 두 번째로 크게 빠진 날이에요. 올해 10월까지 10월 4일 올해 벌써 10월 4일인데 10달이 지나왔는데 10달 중에 두 번째로 많이 빠진 날이 오늘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날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과연 제정신이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제정신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오늘은 이게 오늘 뭐 시장이 정말 답답하고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오늘 분봉을 봤을 때 코스닥 분봉이 이게 이렇습니다. 코스닥 분봉이 하루 종일 흘러내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반등 나오겠지, 반등 나오겠지, 반등 나오겠지 하면서 기다리면서 하염없이 오늘 주식창을 보신 분들은 정말 힘이 그냥 빠지는 그런 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시장에서 최악은 뭐냐면은 물량을 집어 던지는 게 최악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시장의 하락을 피하면은 상승도 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식 매매를 하다 보면은 오늘 같은 하락장과 폭락장을 여러분들이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정말 뭐 돌발 악재라는 것도 존재하고요. 주식 매매를 하다 보면 언제든지 이런 하락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준비를 하고 내가 아무리 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하락, 연휴 뒤에 또 나온 하락이잖아요. 이런 하락이 나왔을 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공포심에 던지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 해야 되냐?
버텨야 된다라는 거죠. 왜? 투매의 자리니까. 자,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에 바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제가 근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코스닥 차트를 봤을 때, 자, 요거를 이제 피보나치를 좀 그려볼게요. 피보나치라는 거는 되돌림 비율이라고 하죠. 되돌림 비율이라고 내드리라고 하면은, 자, 시장의 바닥은 어딘가, 왜 우리는 지금 물량을 던지면 안 되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자, 저점과 고점을 연결한 라인입니다. 자, 지난 코스닥의 저점은 대략적으로 한 660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60포인트와 고점인 950포인트의 선을 그렸을 때, 자, 이 라인이 어느 라인이냐면은, 자, 여기가, 자, 850 라인이 여기 고점과 저점의 절반값이에요. 절반값. 지금은 이제 절반값까지 내려온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왜 중요하냐면은 그만큼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반토막이 난 이 구간대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추가적으로 그럼 김승훈 가이드님 그럼 더 안 빠지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자, 이 라인대에서 자, 775포인트. 여기가 어떤 라인이냐면은 고점 대비 65%가 빠진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기 구간대는 뭐예요? 저점이 형성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락이 얼마 정도 남았냐면은, 자, 추가적인 하락이 여기서부터 한 3%에서 4%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힐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바닥이 딱 찍고 나서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갈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라고 생각될 정도로 바닥을 찍고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량을 던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하는 걸 보고, 이 바닥에서 강한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내가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는 게 맞지, 지금같이 투매가 나왔을 때 최저점에서 손절한다라는 거는 매매의 엇박자를 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김승훈 가이드가 오늘 시황 투어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이제 시장의 바닥은 단기적인 바닥이죠. 단기적인 바닥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800포인트를 깨지면서 이제 신용 물량이 나올 거예요. 반대 매매를 동반한 신용 물량.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 특히나 뭐가 많냐면은 빚을 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지표들 좀 더 확인하시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표적으로 바닥이 좀 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근거들을 몇 가지만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요 자막 한 번만 PD님 잠깐 좀 치워주시겠어요? 자, 제가 지금 여기 노란색 박스 구간대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 구간대에서는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자, 요게 이제 뭐냐면은, 자, 요 라인이, 자, 잠깐, 네, 여기 보면은 조금 올려볼게요. 네, 자, 자,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화면상으로 잘 안 보이는데, 됐다. 예, 이제 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요게 이제 RSI라는 지표인데, RSI라는 지표를 봤을 때, 자, 요 구간이에요. 그죠? 요 구간. 그리고 여기 구간대에서 바닥이 잡혔어요. 그죠?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낙폭이 과도했을 때 나오는 지표입니다. 근데 요 지표가 지금 24까지 나왔고,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아주고 나서 시장이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오늘 장에서 26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요 지표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히고 있는, 바닥이 나오고 있는 단기 낙폭과대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표 하나만 조금만 더 보면은, 자, 지금 왜 제가 지표들을 계속 보여드리냐면은 시장 바닥에 이제 그 바닥에 나올 수 있는, 잠깐 요거 차트만 잠깐만 세팅을 다시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시장 바닥에 나올 수 있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시장 바닥에 나올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요 밑에 지표를 보이실 거예요. 이 밑에 지표가 왜 제가 계속 이제 바닥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요게 이제 지금 주황색이 이렇게 막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요 주황색이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시고, 여기 보면은
요 파란색 선이 계속 떨어지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요게 이제 무슨 지표냐? 증시의 신용잔고입니다. 신용잔고가 지금 어때요? 계속 늘어나고 있었죠. 그러니까 늘어나고 있는데 고객예탁금도 같이 빠지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어때요? 현상이 고객예탁금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용잔고가 최근 굉장히 좀 급격하게 빠지고 있다 보니까 요게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는 지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증시의 반등 지점에서는 항상 이렇게 요 지표가 골든크로스가 딱 나면서 예탁금이라는 건 뭐예요? 증시에서 굉장히 대기자금이죠. 이제 매수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금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좀 걱정하고 있는 시장의 단기적인 바닥은 거의 다 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 봐도 지표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투매가 나오는 강도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의 바닥은 잡혀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포감의 물량을 집어던지면서 최바닥에서 손절하는, 최바닥에서 내가 주식을 팔고 거기서 또 이제 급반등해서 또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황 투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포인트를 좀 찝어드렸어요. 첫 번째 뭐예요? 오늘 코스닥이 4% 정도 빠지면서 굉장히 큰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히려 좀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나서 시장이 무너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연휴 뒤에 큰 폭의 하락이 나온 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바닥의 끝자락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어떤 대응을 한다라기보다는 인내하시면서 바닥이 잡힐 때까지 좀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이 바닥이 잡힐 때까지 조금 인내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RSI 지표라든지 신용잔고, 뭐 고객예탁금 정도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슬슬 바닥이 잡혀가는 그런 분위기다. 이게 아마도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제 주식을 참여했던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좀 공감이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왜? 오늘 장만 봤을 때는 굉장히 공포스럽고 낙폭이 컸기 때문에 무슨 바닥이야, 난 무서워 죽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잡혀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변동성이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변동성을 잘 견디시라고 제가 어떻게 손을 잡아드리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버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조금 더 인내하셔가지고 오늘 그래도 제가 강의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강의도 준비했으니까 오늘 시황 투어 뒤에 있을 강의 같이 한 번 더 우리 공부해 보면서 슬기롭게 이겨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럼 바로 강의 VCR 보고 나서 강의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시장도 많이 빠지고 참 뭐 주식창 보기도 싫고 다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 모니터 덮고 오늘은 그냥 우리 투자자들은 지금 한 30분 정도 방송 남았는데 그냥 뭐 여기서 노래라도 부르면서 놀고 싶어요. 그냥 뭐 장도 빠지고 뭐 종목도 빠지고 뭐 하는데 무슨 또 공부는 또 공부입니까? 그래서 저 다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정말 오늘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사실 힘들다 하면은 더 힘든 게 또 주식이거든요. 우리가 또 여행을 가기 전에 이제 항상 그래요. 주식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런 시기를 또 잘 견뎌야 또 살아남는 자가 또 돈을 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얘기는 이런 시장에서 또 많이들 나가 떨어지세요. 보면은 이렇게 힘들고 시장이 폭락하고 그리고 장이 빠질 때 10명 중에 6, 7분 정도는 주식을 보통 접습니다. 포기하시고
접고 그냥 나는 주식이랑 안 맞아 하고 다 팔고 떠나시던지 아니면 그냥 덮고 안 보시던지 둘 중에 하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이 주식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잘 알고 내가 이 주식시장을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정말 우리가 그 이제 은행에 가 보면은 ATM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출금을 하는 ATM 기계처럼 이렇게 정말 손쉬운 게 또 주식시장이고, 근데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뭐 그냥 어디서 뭐 추천 받아서 종목 사고 내가 정말 모르고 그냥 이거 좋다고 해서 그냥 막 산 주식이 그냥 떨어지고 막 그러면은 그 무엇보다도 어려운 게 또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번 양봉 투어에 또 가이드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떠나는 가이드의 입장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은 저도 놀고 싶어요. 놀고 싶지만 기초 강의. 이럴 때일수록 또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기초를 튼튼히 하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한 번 더 이렇게 떨어지는 시장에서 한 번 더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뭐 어떤 걸 차트도 그렇고 멘탈도 그렇고 한 번 더 내가 주식을 처음 한다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기초 공부를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캔들입니다. 캔들이 양초가 아니에요. 우리 뭐 캔들 하면은 뭐 양키 캔들 막 이러면서 또 캔들 그 초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기본이라 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캔들 하나하나를 좀 파헤쳐 보면서 우리가 정말 현미경 보듯이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주식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경제 지표도 봐야 되고 오늘 또 뭐 수출입 동향 보고서 나왔는데 뭐 수출입 동향선도 봐야 되고 뭐 실적도 봐야 되고 테마도 봐야 되고 재료도 봐야 되고 뭐 진짜 볼 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내가 이 캔들을 마스터하신 분들, 캔들을 마스터하시고 내가 어느 정도 기본에 조금 능숙하신 분들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우리 지금 TV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어머니 아버님 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 TV를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초가 부족하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기초부터 튼튼히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주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행을 떠나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 생각하시고 양봉 투어를 가기 전에 이제 뭐 2주차, 3주차, 4주차 이렇게 가면은 제가 한 달간 여행을 가기 위해서 제가 또 얼마나 좋은 가고 싶은 여행지도 제가 뽑아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여행지 많이 가겠습니까? 근데 그러기 전에 좀 준비부터 좀 철저히 하자라는 마음으로 우리 캔들 강의 바로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자료를 잠깐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은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교과서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캔들입니다. 뭐 영어로 이렇게 뭐 많이 좀 적혀 있고 그죠? 뭐 빨간색 뭐 다들 아시죠? 빨간색은 양봉인 거고 그죠? 예, 파란색은 네, 음봉인 거 그죠?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근데 이제 보면은 뭐 이렇게 십자가 캔들도 있고 뭐 파란 캔들도 있고 뭐 파란 캔들은 음봉 캔들이고 뭐 파란색은 안 좋은 거고 뭐 빨간색은 좋은 거고 다들 뭐 요 정도 수준으로만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가이드를 해드릴 거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제 가이드를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걸 보면 어때요? 굉장히 좀 보기가 별로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영어로 뭐 써져 있고 뭐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캔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오늘 뭐라 그랬죠? 가이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이드가 되면서 딱 요것만 보세요 라고 딱 찍어 드릴 테니까 오늘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은 딱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왜? 제가 오늘 가이드가 돼서 여러분들 콕 찍어 드릴 테니까 바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면 이게 캔들인데 사실 보기가 싫어요. 네, 왜?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일단은 이 캔들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은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캔들이 만들어지는 게 오늘 양봉인데 왜 주가는 떨어졌어요? 오늘 빨간색 캔들인데 왜 오늘
내 주식은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은 이상하게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의 캔들은 파란색, 음봉인데 오늘 제 주가는 올라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만큼 뭐예요? 기초가 안 잡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 캔들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이 캔들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뭐냐? 시가가 1,000원이고 종가가 1,200원, 최고가 1,300원, 800원. 이게 뭐냐면은 오늘 장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오늘 장중에 가격이 이렇게 찍힌 거예요. 시가는 뭐예요? 아침 9시에 찍혔던 가격. 종가는 뭐예요? 오늘 3시 반에 최종적으로 찍혔던 가격. 자, 최고가는 뭐예요? 오늘 장중에 최고였던 가격. 최저가는 뭐예요? 오늘 장중에 가장 많이 빠졌던 가격. 자, 요거를 좀 캔들을 그려볼게요. 자, 시가가 9시입니다. 9시에 1,000원이었어요. 그죠? 1,000원. 자, 여기가 1,0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늘 종가가 1,200원이었어요. 그럼 1,000원보다 위에 있겠죠? 맞죠? 1,000원보다 위에 있으면은 1,200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캔들의 몸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몸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가 이렇게 시가보다 종가가 높으면 뭐예요?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가가 마이너스 5%였는데 종가가 마이너스 3%였어요.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오늘 3%가 빠진 거예요. 맞잖아요. 어제보다 3%가 빠졌기 때문에. 근데 캔들의 색깔은 어때요?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뭐냐? 아,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양봉인데 이상하게 오늘 빠졌다. 그거는 오늘 시가가 그만큼 낮게 출발했기 때문에 양봉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오늘 시가가 1,000원이었고요. 오늘 종가가 1,200원이었어요. 자, 이렇게 캔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최저가가 800원이었습니다. 800원. 자, 여기. 이건 뭐예요? 꼬리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이 꼬리는 뭐예요? 아래 꼬리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장중에 여기까지 한번 밀렸다. 그죠? 자,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잠깐 위에다가 좀 이렇게 자,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800원이 찍혔으면은 오늘 시가는 1,000원이었는데, 그죠? 시가는 1,000원이었는데 오늘 800원까지 내려갔으니까 이건 뭐예요? 아래 꼬리. 자, 오늘 장중에 얘가 갑자기 이슈를 받고 1,3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1,300원까지 올라갔다가 종가가 1,200원까지 밀렸어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흔적이죠. 이게 뭐예요? 꼬리라고 합니다. 자, 이게 캔들이 그려지는 원리예요. 이 가격에서는 어쨌든 자, 1,200원, 자, 여긴 1,200원, 자, 여기 위는 1,300원, 그래서 1,300원, 여기 위는 아래는 뭐예요? 800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캔들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캔들만 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식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 이거 딱 캔들을 봤을 때, 아, 캔들만 딱 봤을 때 오늘 이 종목이 꽉 찬 장대 양봉이에요. 꼬리가 없어. 꼬리가 없는 양봉이에요. 그럼 뭐예요? 자, 꼬리가 없는 장대 양봉이다라고 하면은 오늘 아래 꼬리도 없이 그냥 얘가 쭉 이렇게 매수세가 붙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캔들이 그려지는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캔들을 공부하자라는 이유로 제가 요 캔들을 그려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고, 자, 저는 오늘 중요한 차트의 기본 코스죠. 가이드 기본 코스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 차트의 기본 코스에서는 뭘 다룰 거냐면은 캔들에 대해서 좀 다룰 거예요. 캔들은 근데 앞전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그걸 다 여러분들은 스킵하시고 오늘은 제가 가이드가 돼서 요 캔들만 보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 캔들만 보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캔들은 무슨 캔들이냐? 오늘 양봉 투어잖아요. 양봉 투어다 보니까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캔들은 양봉입니다. 장대 양봉. 장대 양봉은 뭐예요? 시가가 저가와 시가의 꼬리가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 이거는 아침부터 강하게
매수세가 붙었다라고 해서 장대 양봉을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장대 양봉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이 장대 양봉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왔고, 이 장대 양봉이 그러면은 차트에서 나오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오게 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참 차트를 좀 보면은, 자, 이 동신건설이라는 종목이에요. 동신건설이라는 종목인데 오늘 이날 이제 어때요? 자, 요날 아래 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지만 몸통이 긴 빨간색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하던 주가가 장대 양봉이 딱 나오면서 뭐가 변한 거예요? 추세 전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추세 전환. 그러니까 어찌 됐건 간에 우리가 이 차트에서 이 많은 캔들 중에, 그죠? 정말 캔들이 많아요. 요런 캔들도 있고, 뭐 이런 캔들도 있고요. 음봉 캔들도 있고, 이런 꼬리 캔들도 있고, 이거는 뭐 잠자리형 캔들이라고 해서 아래 꼬리 캔들도 있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도치 캔들이라고 해서 십자 캔들도 있고, 많은 캔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다? 장대 양봉. 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뭐예요?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캔들을 보실 때 장대 양봉은 굉장히 유의미한 추세 전환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근데 누구나 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요런 캔들이 나왔을 때 어때요? 주가가 올라간다. 라고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진 로봇, 굉장히 로봇주도 핫했잖아요. 로봇주도 핫하기 전에 어때요?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해서 조금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유진 로봇이라는 종목도 역시나 장대 양봉이 나와서 추세 전환이 됐고, 자, 알테오젠이라는 종목도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부터 어때요? 이 종목의 추세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게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자, 엑스게이트라는 종목 역시도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쭉 어때요? 주가가 상승이 나오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면은 우리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어때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얘기는 이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그냥 매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김승환 가이드님 말만 따라가면은 이 장대 양봉만 나왔을 때 여기서 매수세가 강하게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매수만 하면은 다 수익이 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면은 뭐 진양폴리 뭐 이런 종목처럼 장대 양봉이 나와서 여기서 막 이렇게 횡보를 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장대 양봉이 어떤 이 추세 전환의 키포인트라는 건 알겠는데, 자, 이 종목을 좀 볼게요. 한국화장품이라는 종목 좀 보겠습니다. 한국화장품이라는 종목을 봤을 때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죠?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어때요? 그 다음날 거래량이 이렇게 확 죽어버립니다. 그죠? 거래량이 확 줄어들면서 이게 주가가 쭉 빠져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리고 손실을 보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장대 양봉 캔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왜? 장대 양봉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뭐? 추세 전환의 신호고, 이 장대 양봉이 붙게 되면은 강력한 매수세가 붙기 때문에 이 장대 양봉 뒤에서는 매수를 붙어라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시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물리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쭉 빠지게 돼요. 자, 다른 종목 좀 볼게요. 자, 다른 종목을 보면은, 자, MDS테크라는 종목을 볼게요. MDS테크라는 종목을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요거 잠깐 자막 한 번만 좀 내려주세요. 거래량 좀 보게. 네. 장대 양봉이 딱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거래량이 어때요? 확 죽어버리죠. 그죠? 확 죽어버린 다음에 어때요? 주가가 무너집니다. 네. 박살이 나는 거예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손실을 보는 구간이 요 구간이에요. 실제로 가장 많이 매수를 하는 구간도 요 구간이고요. 근데 보면은, 자, 볼게요. 이 앞에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상승했을 때 보면은 거래량이 어때요? 자, 장대 양봉 나오고 나서 여기서 거래량이 붙죠. 그죠? 거래량이 붙고 나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거, 거래량이 붙고 나서, 자, 이거 알테오젠이라는 종목도 보세요. 자, 알테오젠이라는 종목도, 자, 이 장대 양봉이 붙고 나서 어때요? 그 다음날 거래량이 늘어났죠.
늘어나고 나서 이렇게 상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 체크를 안 하고, 그죠? 이런 거 체크 안 하시죠? 그냥 장대 양봉만 들어가면은 좋다. 장대 양봉은 강한 매수세니까 내가 매수를 해야겠다라면서 추격 매수를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무슨 강의를 준비했냐? 헷갈려요. 자,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어떤 종목은 빠지고 장대 양봉이 나와서 어떤 종목은 올라가고, 물론 이게 뒷날에 혹은 몇 거래일 뒤에 거래량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뭐가 없어서 그래요?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장대 양봉이라는 캔들은 추세를 전환시키면서 주가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캔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기준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못 잡기 때문에 주가의 방향성을 예측을 못하고 대응을 못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기준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PPT 화면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세 가지 코스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약간 우리가 여행지도 뭐가 있어요? A 코스가 있고 B 코스가 있고 C 코스가 있잖아요. 이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난 뒤에 세 가지 코스를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 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나는 이 세 가지 코스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캔들을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코스는 뭐예요? 종가 코스입니다. 종가. 자, 종가 코스. 요거는 예시 종목들을 좀 보면서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종가 코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스는 시가 코스입니다. 세 번째 코스는 장대 양봉 앞에 앞 윗꼬리 코스예요. 이 세 가지 코스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코스를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코스 뭐예요? 종가죠. 이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자, 여기 종가를 무너뜨리지 않고 4거래일에서 5거래일 정도를 횡보하는 그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매수의 포인트를 잡아서 여기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자리에서 매수의 포인트를 잡으시면은 어느 정도 좀 확률이 높다. 보통 이렇게 4거래일에서 5거래일 정도로 좀 횡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기서 이제 횡보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좀 여기에서 들어온 신용이나 미수 물량을 좀 덜어내기 위한 움직임이 크죠.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 뒤에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4거래일에서 5거래일 정도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대응을 할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아, 이 종가를 깨는지 안 깨는지만 보면서 내가 대응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매수의 기준을 잡으시면 되겠죠. 첫 번째. 자, 예시 차트, 그래서 뭐 AP 유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종가를 깨지 않고 여기서 4거래일에서 5거래일 정도 횡보하다가 아마 이 자리쯤에서 거래량이 좀 나왔을 거예요. 거래량이 붙는 자리에서 우리가 좀 매수의 포인트를 잡아서 이날 뭐 한 20, 거의 상한가 가까이 이렇게 또 이렇게 급등이 나온 흐름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장대 양봉이 종가를 깨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요 포인트 잡을 수 있고, 자, 두 번째 코스입니다. 두 번째 코스는 뭐예요? 시가. 이 시가까지 무너뜨리면서 종목이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역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대 양봉이 보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때요?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시고 추가 매수를 하시고 뭐 추격 매수를 하시고 상황을 안 보시고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심리를 우리 메이저 수급이 이용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시가까지 종목을 뺀 뒤에 여기서 종목이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종목을 빼고 나서 움직이는 경우. 현우산업이라는 종목 역시도 시가까지 무너뜨렸고, 푸른기술이라는 종목도 어때요? 장대 양봉, 이날 분명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호재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많이들 매수를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뭐 이때부터 막 추천도 엄청 나갔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푸른기술이라는 종목이 이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초대형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또 매수가 붙어서 여기까지 무너지게 되면은 굉장히 또 가격적인 하락을 맞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이 자리에서 어때요? 손절을 하거나 이 자리에서 투매가 나온 뒤에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패턴도 여러분들이 코스를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기준봉 장대 양봉이 나왔던 시점의 앞꼬리. 그러니까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요 그림.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코스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는 다들 매수세가 나오고 추세 전환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때요? 그냥 무지성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장대 양봉에서 어설프게 기준을 잡으시고 이 자리에서 굉장히 물량을 많이 실어서 그냥 이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기준 없이 당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오늘 장대 양봉 캔들을 가지고 온 이유도 왜 가지고 왔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장대 양봉이 뜨지 않는 종목도 매수를 안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왜? 조용하거나 종목이 많이 빠질 때는 매수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관망을 하시거나 던져버리시는 분들이 많지 그 자리에서 매수를 접근하시는 분들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지성으로 매수를 하시고 무지성으로 기준이 없어요. 아무 기준이 없어요. 그냥 추천을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어느 자리에서 들어갔는지. 보통 추천을 받으셨던 아니면은 내가 관심 있었던 종목이 장대 양봉이 뜨고 나서 이 종목을 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장대 양봉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코스죠, 그죠? 이 가이드북을 통해서 이 양봉 투어 코스를 통해서 캔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 우리 양봉 투어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캔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캔들의 기초 가이드 영상을 제가 오늘 한번 금요일 날 좀 업로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왜 해야 되냐? 장대 양봉 캔들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내일은 또 다른 캔들을 제가 가지고 올 거예요. 근데 다른 캔들도 가지고 올 건데 여러분들이 이 캔들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투자를 하시고 무지성으로 매매를 하시다 보니까 아예 그냥 그 기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프로는 심플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뭐 보조 지표라든지 뭐 수많은 기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들을 좀 한번 지우고 오늘만큼은 그리고 이번 주만큼은 양봉 투어를 가는 우리 가이드 여행을 떠나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조금 더 한 번 더 앞전에 내가 했던 그 실수들을 조금 반복했던 실수들을 좀 없애고 좀 기초를 좀 더 보강하는 게 좀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노란톡방 김승관의 양봉 투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비밀번호 7777을 입력하시면은 김승관 양봉 투어 우리 많이 쓰시는 노란톡 있으실 거예요. 거기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우리 기초 캔들 강의 영상 정리해서 좀 올려드리도록 하고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오늘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많이 힘들었고 시장도 많이 빠지면서 진짜 뭐 그냥 솔직히 뭐 반포기 상태에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자포자기 심정이실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순간이 지나면은 정말 이 순간을 기다리고 인내한 자들에게는 또 달콤한 수익으로 보상이 되는 또 그런 날이 오거든요. 그런 날을 위해서 또 이 노란톡방에서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고 그리고 이제 시황도 전달해드리고 또 강의도 해드리면서 이번 한 달 동안 재밌고 신나게 한번 여행을 떠나는 그런 한번 한 달이 되는 또 그런 김승관 멘토가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좀 첫날이고 제가 좀 두서없이 좀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요거는 제가 내일 또 다시 한 번 더 캔들을 왜 봐야 되는지 우리가 또 캔들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캔들에 대해서 오해했던 부분들을 한 번 더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김승관의 양봉 투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5시에 다시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